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 후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한다는 것인데요. 60대에 퇴직을 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시대는 이제 정말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나 소일거리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등 여러 사회복지 분야의 직업들이 있지만 중장년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직업상담사입니다. 송수장.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2급과 1급으로 분류되며 2급은 응시 제한이 없고 1급은 관련 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취득 방법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검정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룬 뒤에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과정평가형은 4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에 내부평가, 외부평가 총 3단계에 걸쳐서 시험이 시행되고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한 자격증에는 지금까지 수료한 훈련 내용이 자격증에 함께 기재됩니다. 저는 4달 정도 준비를 해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한 번에 합격을 했었는데요. 단기간에 합격을 했던 노하우는 다음 편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취업시장 인기 자격증 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종목별 채용 공고 20위 중 9위를 차지한 만큼 채용 문화가 직무 중심으로 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일자리센터, 커리어 컨설팅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고 취업 대신에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대표적으로 직업소개소를 창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창업의 경우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만으로도 1인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프리랜서, 컨설턴트 혹은 전직 지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며 적성, 흥미, 검사 등을 통해서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취업 알선, 진학 상담, 직업 적응 상담, 직업 정보 제공, 검사 해석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핵심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륜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빛을 발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기업체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거나 상담직 혹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취업과 창업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경력이 없는 신입의 취업 기회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과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청년 사업은 20대에서 40세 이상, 중장년 사업은 40대에서 60대 이상 근로자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신입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상담 대상, 즉 목표 내담자를 미리 설정을 하시고 관련 정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취업처를 찾아보시는 게 시간도 절약하면서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채용 공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직접 채용 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상담사 신입채용 공고입니다. 연봉 2,600만원, 초대졸 학력을 최소로 요구하고 있고요. 직업상담사 2급 혹은 사회복지사 2급을 필수로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학원의 직업상담사 겸 사무보조 신입 채용 공고입니다. 연봉 2,400만원, 학력 무관이고 역시 직업상담사 2급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학교 취업센터 신입 채용 공고입니다. 연봉 2,600만원, 초대졸 이상 최소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역시나 직업상담사 2급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력직 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봉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필수적으로 경력 2년 이상, 초대졸 학력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직업상담사 1급의 경우에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용 공고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도권의 경우 신입은 연봉 2,60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권은 2,40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경력직의 경우에는 지역 상관없이 연봉 3,000만원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의 경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관련 경력을 2년 이상 쌓게 되면 1급 자격증에 응시할 조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즉 3년 차부터 직업상담사의 역량이 꽃을 피우는 시기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직업상담사 2급 소지자가 6만 명, 직업상담사 1급 소지자가 1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격증 소지자가 더 많아지더라도 포화 상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언급을 했었는데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말이 더욱더 와닿으실 겁니다. 이제는 60세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으니까요. 2020년 5월부터 1000명 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직업 상담사, 커리어 컨설턴트가 맡게 되고 이러한 분들을 전직 지원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은퇴를 하는 고령자들은 어느 시점에 확 급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업무를 수행할 인력들이 필요해지겠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중장년분들이 될 겁니다. 서비스 대상 자체가 은퇴를 앞둔 분들이니 현재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50세에서 60세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력이 있어야 전직 지원 업무를 도맡아서 할 수 있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연륜이 될 것 같습니다. 2030 세대분들은 빠르게 이 직업상담 분야에 뛰어든다면 아마도 그 전성기가 30대에서 40대 빠르게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기시험은 3주에서 4주, 실기시험은 한 달 정도 학원과 인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필기시험은 평균 60점,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넘기셔야 하는데요. 전 평균 75점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과목 순서는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노동시장론, 직업정보론, 노동관계 법규 순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한 5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송수장. 직업상담사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과목인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난해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초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심리학 이론에 대한 내용과 그 이론을 소개한 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고요. 이론의 바탕과 줄기를 토대로 공통점과 대조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통째로 외우기보다는 핵심 키워드만 외우거나 앞글자만 외워서 기억하기 쉽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초반부는 직업상담학과 동일하게 심리학 이론과 학자에 대한 소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반부부터 직업심리검사와 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이론, 후반부에는 직무분석과 스트레스 등에 대한 이론이 나옵니다. MBTI 검사도 성격 심리검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심리검사 파트는 암기보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인데 용어가 어려우니까 문제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가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을 내가 알기 쉽게 쉬운 용어로 바꿔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지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하셔서 문제풀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과목입니다. 과목명 그대로 직업에 대한 정보가 주 내용이고요. 주로 출제되는 한국직업사전,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직업 산업분류 등등 이러한 내용들은 핵심 키워드 혹은 앞글자만 암기를 해서 기억하기 쉽게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시험 전에 워크넷이나 큐넷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셔서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후반부에 구인구직 용어와 계산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를 다소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도 처음 계산 문제를 접했을 때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산식을 외우고 문제를 하나둘 풀어나가다 보니까 비슷한 패턴의 지문이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걸 깨달게 되실 거예요. 이 계산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실 건데요. 과목별 20문항이 출제되고 5과목 응시를 해야 되니까 총 100문항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계산 문제는 10% 미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다음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과목인데요. 세 번째로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다른 분들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포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계산 문제나 그래프 문제를 보면 일단 겁부터 먹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노동시장론 자체가 이론들의 대다수가 경제학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문제는 간혹 출제되지만 계산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다만 문제가 출제되는 구성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론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풀이를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과락은 절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노동시장론이 필기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임금, 노동공급, 수요, 실업, 파업, 이런 단어들이 계속 지문에 포함되는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한 내용으로 암기 위주의 과목입니다. 실기시험에는 과목 자체가 없고요. 필기시험에서만 출제가 되는 과목입니다. 저는 시간이 아주 촉박했기 때문에 이론을 1회독만 하고 바로 문제풀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팁이랄 건 사실 없는데요. 깊이 공부를 하지 않는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이란 것이 개정이 되잖아요. 아주 과거 문제부터 푸는 건 좋지 않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과목을 준비하실 때는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년 전 기출문제의 정답이 현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대한 총 정리를 좀 하자면요. 모든 시험에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최소 기출문제 5개년치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최소입니다.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비슷하게 출제되거나 정말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이런 기출문제들을 기본 점수로 깔고 가신다면 그만큼 합격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소리겠죠. 최근 5년간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5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규만 빼고 실기시험을 동일한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바로 동차 합격으로 실기시험까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서술형 시험으로 제가 응시를 했을 때는 18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인데요.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주관식 단답형은 2점짜리도 있고 서술형 문제는 4점, 5점, 6점짜리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을 아예 모른다면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그래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심리학과 상담학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문항 중에 70% 내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 보기 1, 2주 전에 계산 문제만 막 풀어보셔도 최소 한두 개는 맞힐 수 있습니다. 운 좋으면 3문제 맞힐 수도 있고요. 물론 직업정보론의 출제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핵심 키워드로 외워두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신규 출제 문제는 버려라입니다. 제가 실기시험에 응시했을 때 총 18문제 중에 15문제에서 16문제가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였고 나머지 두세 문제 정도가 신규 출제 문제였는데요. 필기시험은 모르면 객관식이라 찍을 수라도 있지만 이건 서술형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건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학원이랑 인강을 병행하면서 거의 노트 한 권을 다 쓸 정도로 필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문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출제된 문제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 마인드로 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저 또한 국비 지원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합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분명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직장인분들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국비 과정이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를 남겨둘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출연하실 분을 찾습니다. 출연자 분께는 소정의 혜택과 상품을 증정합니다. 직장인, 취업준비생, 구독자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 후 인터뷰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하신 순서대로 사전에 개별 연락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저희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